이제 그런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38년 정도 다큐멘터리만 해서 이런 자리가 저는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제가 아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준다는 게, 노하우를 알려준다는 게, 왜냐면 이런 자리가 없으면 제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 반갑고요. 제가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제가 감독님이라고 불러요. 괜찮으시겠어요? 어떠세요? 왜 감독님이라고 부르냐면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아니, 불러주는 대로 된다. 제가 여러분들을 감독님이라고 불러주는 대로 여러분들은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감독님이라고 불렀는데 내가 감독 아닌 행동은 안 하겠죠. 그죠? 열심히 뭔가 만들고 뭐 연구가 유튜브나 뭐 이런 SNS상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 자, 방송국의 PD들 있죠. 감독들. 그 사람들이 잘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잘 만들죠. 자, 그 친구들이 대학 나와서 방송국 들어와도 PD예요. 잘 못 만들어도 PD예요. 왜냐면 직책이 PD니까, 프로그램 디렉터니까 PD예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동대문 여기 와서 이제 저하고 수업을 한 10차례 하는데 저를 만났으니까, 제가 감독님이라고 불렀으니까 부른 대로 여러분들은 만드시면 돼요. 생각, 행동을 감독 같은 기분으로 해요. 저는 그거를 예전부터 이렇게 느껴왔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만나서 강의할 때마다 저는 다, 그래서 저기 대한민국에 감독이 엄청 많아요. 네. 제가 배출한 감독이 엄청 많아요. 영화판에서 감독은요, 영화판에서 감독은 그 대장 감독이 너 오늘부터 감독해야지 감독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내가 안면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세월을 10년이고 5년이고 뭐 이렇게 세월을 영화판에서 해야 자기 그 메인 감독이 인정을 해줘야 감독의 입봉을 한다 그러죠. 입봉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네, 그래요. 영화판은 굉장히 어려워요, 감독 되는 게. 근데 방송 쪽이나 이런 데서는 대학교 4년 졸업하고 오면 그냥 카메라 감독이고 PD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저하고 10번 뺏기는 못 만나지만 저는 대학에서 다큐멘터리 영상학과에서 다큐멘터리를 가르쳤거든요.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거기는 시간도 이거보다 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열정은 여러분들이 훨씬 나아요. A세대가 훨씬 나아. 학생들은 자기가 좋아서 온 친구들도 있지만 부모의 권유로 인해서 강제로 오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공부 자체를 싫어하잖아. 근데 여기 오신 분은 싫어하는 분은 여기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 발로 걸어온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우리가 10차시 정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작품 발표해도 돼요. 시사회. 자기가 10번 지금까지 들은 걸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놓은 걸 이제 발표하고 싶거든요. 하실 수 있겠죠? 네. 네, 오늘 하셔야 돼요. 오늘 하셔야 돼요. 오늘. 자, 여기 유튜브 하시는 분. 없어요? 유튜브 많이 보여서 올리기만 했는데 올린 거 별로 없어요. 네. 전에 이렇게 하신 분들은 유튜브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셨었는데, 자, 유튜브를 오늘 여러분들은 유튜버를 만들어 드려요. 제가 유튜버 하고 싶은가요? 네. 하고 싶으세요? 네.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러는 분 제가 아주 정말로 만들어 드려요. 네. 어렵진 않아요. 우리 옆에 선생님 유튜버 아니세요? 유튜버 되셨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 감독님은 유튜버세요. 네, 유튜브인데. 근데 올려놓고 자주 올려야 되잖아요. 그냥 거기에 이렇게 올려만 놓고 네. 소재라든가 이런 게 뭐 이렇게 아직 그런 게 구상이 안 돼서. 처음에는 뭐 내가 어떤 장르로 하겠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올리세요. 일상을. 일상을. 자기 주변에서 신변 잡기 그냥 노는 거, 먹는 거, 뭐 여행 가는 거, 뭐 이런 거 그냥 올리다가 보면은 나는 여행이 내 컨셉에 맞다. 난 여행을 너무 좋아하니까 여행으로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음식점들 있잖아요. 먹방 하시는 분들. 그래서 보통 내가 무슨 그런 먹방 말고 여행 다니면서 맛집 찾아다니는 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거고. 자기가 관심이 있는 걸 가지고 만들면 좋아요. 나는 자전거를 타고 막 전국을 누비고 다닌다. 라이딩을 한다. 그러면 자기가 자전거 타고 본 세상, 자전거에서 본 그런 거. 네. 자, 여기 제목 한번 볼까요? 1인 미디어 여행 다큐 제작. 스마트폰을 활용한 여행 다큐. 자, 여기 DSLR 가지고 계신 분이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DSLR이랑 똑같아요. DSLR을 잘 다루시는 분은 스마트폰도 잘 다뤄요. 근데 방법은 달라야 촬영할 때라든가 이럴 때 방법은 다른데 어차피 목적은 똑같잖아. 아름다운 영상을 만드는 거, 아름다운 사진을 만드는 거. 영상 미학을 배우고, 동영상 언어를 배우고, 영상 언어를 배우고, 영상 문법을 배우는 건 똑같아요. 내가 툴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저한테 잘 배워놓으시면요. DSLR도 잘 다룰 수 있고, 캠도 잘 다룰 수 있고, 하여튼 동영상 카메라로 뭔가를 만드는 데는 선수가 되실 수 있어요. 10번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잘 따라오면은 오늘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오늘도. 네, 그러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세요. 계속 이런 잠깐 하고 갈게요. 저는 아까 우리 지공관님이 다 얘기했던 건데, 저는 94년도에 아프리카 종단, 이게 방송 최초로, 저는 다큐멘터리 할 때 항상 방송 최초였어요. 방송 최초로 뭐 유라시아를 횡단했다든가 아프리카를 종단했다든가 뭐 이런 거를 했었고요. 95년도, 97년도 신실크로도. 요거는 그 중국 CCTV랑 합작으로 했던 거예요. 중국 CCTV랑 합작으로. 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이런 거를 저는 촬영했던 촬영 감독이었고요. 2002년도에는 그 다큐멘터리로 신망이라는 다큐멘터리로 영상 대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지금 이제 한동대학교에서 UCC 본부장을 하면서 영상 제작, 스마트폰만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DSLR이라든가 캠이라든가 ENG 카메라 이런 거는 안 가르쳐요. 제가 가르칠 수는 있죠. 왜냐면 제가 대학에서 ENG를 학생들한테 가르쳤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데, 우리 감독님들이 없잖아. 카메라가, ENG 카메라가. ENG 카메라가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카메라 가격이요? 비싸죠? 네?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자, 이건 얼마이죠? 이건 우습죠, 그죠? 카메라가 우습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1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방송 카메라는 1억이 넘으면 기본적으로 하나 자체가. 네. ENG 카메라는 비싸고요. 렌즈 하나가 5천만 원씩 해요. 렌즈. 카메라만 있다고 해서 촬영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는 렌즈를 이제 바꿔서 이제 촬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5천만 원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카메라 렌즈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카메라 렌즈는 5천만 원까지는 안 해요. 제가 말하는 건 이제 관광 렌즈라고 그러죠. 줌이 되면서 넓은 범위를 같이 찍는 그런 줌 렌즈인데 그게 5천만 원 정도예요. 좀 비싸죠. 쉽게 찍어달라고 주문을 했잖아. 그죠? 그냥 찍어가 아니라 주문을 했으면 주문한 거대로 촬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옆에 얼굴 프로필만 나왔잖아. 얼굴에 4분의 3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 귀만 안 나오려는 거지 두 귀가 다 한쪽 귀만 안 나오려는 거지 뺨이 안 나오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4분의 3 3쿼터 앵글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만약 이거를 편집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트리밍.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 촬영한 거를 편집한다 그러는 거는 트리밍 한다고 그래요. 트리밍. 잘라내는 거. 그래서 잘 잘라내는 거. 아까 사진하고 지금하고 보니까 어때요? 아까는 좀 휑했잖아. 네.
꽉 찬 느낌이. 꽉 찬 느낌이 나고 지금 이런 거는 좀 거부감이 있어요. 이게 뭐지? 어떤 카메라가 찍힌 것 같은데. 앞에 카메라인가 봐요. 네, 뭐가 찍혔는데 이런 거는 좀 거부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대로 빼고 만약 이런 게 넣어진다 그러면 이게 포커스가 안 맞게 이렇게 뿌옇게 촬영할 수 있는 위치에서 하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찍는 거는 별로 안 좋다. 그거를 편집할 때 뭐 이렇게 부분만 뺄 수는 없나요? 여기를 뺀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여기가 이렇게 잘라지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그저 반이 없어. 아니면 고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자르고 여기다 뭘 다른 걸 넣는다고요? 예. 예, 그거는 뭐 사진으로 수정하면 되긴 되는데요. 그럼 굉장히 노가다,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소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촬영할 때 잘 찍으면 되지. 손님 많이. 촬영할 때 잘 찍으시면 되죠. 그래서 옆 얼굴 찍힌 거는 안 좋다. 얼굴의 4분의 3이 나와야 된다. 자, 이제 김수왕 감독님이 어느 분이세요? 죄송합니다. 이름을. 네. 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옆면을 찍어줬어요. 네, 구도는 잘 잡으셨는데, 아니, 이 정도면 괜찮아요. 네. 이 정도면 그래도, 네, 괜찮습니다. 자, 이 위에 헤드룸이 한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게.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완전히 옆이 아니라 이쪽 눈이 그래도 보이잖아요. 그죠? 네, 눈이 좀 보이고. 여기만 조금 잘랐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여기만. 여기가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공간을 많이 두셔야 돼요. 지금 이게 거의 중앙에 비슷한데, 촬영할 때 사진은 절대로 중앙을 찍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전에 사진 촬영할 때 왜 중앙에다 놓고 촬영을 했냐 그러면 중앙에다 놔야 포커스가 맞았어. 예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적에 여러분들 청소년기에 사진 촬영할 때 그때 카메라들은 정중앙에다가 센서가 있었어요. 카메라가 그래서요. 그래요. 포커스 센서가 거기 있어서 항상 거기다 놓고 사진을 촬영을 했단 말이야. 포커스를 맞췄단 말이야. 지금은 아니잖아. 지금은 스마트폰은 아무데나 눌러도 포커스가 다 맞아요. 센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포커스 맞추고 싶다면 여기다 누르면 여기에 포커스가 맞아요. 얼굴에다 포커스 맞추고 싶으면 얼굴로 누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촬영할 때 그냥 찍지 말고 자동으로 다 되거든요. 네. 자동으로 다 되지만 내가 눈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면 눈을 한번 이렇게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은 포커스가 눈에 정확하게 맞죠. 잘 찍었는데 이쪽만 우측만 조금 잘라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김수상 감독님 잘 찍으셨습니다. 우리 은하 감독님은 어느 분이세요? 우리 은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김희대 감독님. 전데요 잘못 찍은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쪽에 있는데 전 이쪽으로 또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너무 틀린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두 분 피드백 해드린 거 듣고 보니까 뭐가 잘못된 건지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같은 이쪽으로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정반대로. 자, 요거는 지금 여기가 공간이 너무 많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찍힌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주문을 저를 강사같이 멋있게 찍어달라기 때문에 이런 사진이 아니라 화면을 좀 꽉 차게 찍어달라는 거거든요. 크게요. 네, 그렇죠. 눈을 그래서 헤드룸이 이렇게 될 수 있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진을 잘 보세요. 이렇게 됐잖아요. 저기 직선이 아니고 수평이 맞춰져야 돼요. 항상 사진은 항상 수평을 맞추고 촬영해줘야 돼요. 아까 어떤 분 보니까 카메라 이렇게 들고 촬영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평상시에 이제 습관적으로 그냥 약간 삐딱하게 찍으신 분인 것 같은데 절대로 앞으로는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사진은 절대 그렇게 찍지 마세요. 항상 정확하게 수평, 수직이 맞게. 자, 수평과 수직이 안 맞으면은 그거는 불안한 사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평과 수직을 안 맞는 사진을 안 찍냐면 그렇지는 않겠죠.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내가 무슨 쫓기는 장면이라든가 불안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든가 뭐 공포스럽다든가 그럴 때는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삐뚤하게. 오늘 지금 잘 안 된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게 이렇게 찍혔어 그러면 이거는 잘라내 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이쪽을 보는데 저는 이제 선생님 이쪽 보는 걸 찍고. 요 정도 괜찮아요. 앵글은 괜찮은데.
앵글은 괜찮고요. 수평 맞추고 약간 사람을 좀 크게 네, 하고요. 이 정도. 이런 정도 놓으면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근데 여기가 지금 수평이 안 맞았잖아요. 네. 이 수평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맞추는 게 있어요. 사진 같으면 이게 동영상도 있겠지만 사진 같은 경우 수평 맞추는 게 있으니까 맞추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눈의 위치랑 한쪽 귀 안 나오는 거 이런 정도는 나오셔야 돼요. 얼굴이. 요걸 갖다 우리가 3쿼터 앵글이라고 그래요. 4분의 3이 보이는 거 얼굴에. 얼굴이 다 보이게 하지 말고. 김인혜 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이 벨라됐다. 네. 뒤에 붙은 거는 여기 애기.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일단 촬영을 시켜본 거예요. 감독님들이 어떻게 찍을 줄 아나. 기본이 찍는 게 돼 있나. 왜냐면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는 사진을 다른 데서 배우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고 처음 오시는 분도 있고 이제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되나도 알 겸 사진이 어느 수준인 거를 알아야 이거 사진을 초보적부터 다 가르쳐 줘야 되는지 다 알고 있으면 굳이 안 가르쳐 줘도 되잖아요. 그 부분은. 요거는 뭐가 잘못된지 본인이 알겠죠? 그죠? 네. 네. 수평이 일단 안 맞았고요. 이게 수직이 안 맞았어. 일단. 수평과 수직이 안 맞았어요. 수직이 안 맞고 자, 사람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야 돼 사람이. 왜냐면 여기를 쳐다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를 이쪽을 쳐다봤다면 여기 있는 게 맞아요. 위치가. 근데 바라보고 있는 쪽이 이쪽인데 여기다 놓는 건 잘못된 거고요. 이렇게 놔야 되고요. 노출이 지금 안 맞았어요. 여기에 맞춰졌어요. 노출이. 왜 그러냐면 자, 스마트폰은 노출이 자동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비춰서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됐을 때 야 여기 너무 어두워 그러면 자기가 샤터 속도나 ISO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적정 노출을 맞춰줘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맞췄냐면 여기에 맞췄기 때문에 여기는 환하잖아. 그죠? 여기 빛이 나오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 이 빛에 의해서 이 얼굴이 까맣게 된 거야. 그러니까 촬영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촬영할 때 여기를 찍지 말고 여기에 요렇게 찍으면 절대 이렇게 안 나와요. 까맣게. 요렇게 찍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다 함께 되니까 어둡게 돼요. 자동 노출이라고 그래요. 이제 나중에 수동 노출도 알려드리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찍으세요. 처음에는 자동으로 찍는데 이렇게 빛이 많이 들어온다. 카메라 파인더를 보면 알거든. 이거 너무 어둡게 나오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조금만 움직이면 돼. 조금만. 위로 한다든가 좀 내린다든가 요만큼만 움직이면 되는데 요걸 안 움직이고 그냥 계속 그 자리에서 찍는 거야. 그 파인더를 보셔야 되는데 파인더를 못 보신 거예요. 파인더가 까매지면은 이거 어둡게 된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비켜서 촬영해 주시면 돼요. 김경욱 감독님은 어느 분이세요? 네. 잘 찍으셨어요. 잘 찍으셨는데 볼까요? 네, 지금 정중앙에 안 있죠? 이건 잘한 거예요. 정중앙에다 놓지 않았잖아. 요쪽에 됐든 정중앙에 비쳐나가는데 얼굴이 좀 까만 게 좀 문제야. 얼굴이 촬영할 때 요게 많이 들어가서 그래. 이 부분이 빛이 요 빛이 닿지 않는 쪽에서 만약에 지금 거의 정면인데 약간 옆에서 이렇게 약간만 이렇게 틀어줘도 여기가 좀 덜 들어가게 여기가 더 많이 들어가면은 까맣게 안 나오거든요. 각도를 약간 틀어주면 네, 각도만 한 15노치만 틀어줘도 돼요. 이만큼만. 근데 여기 동시에 다 찍으시니까 자리가 자리가 없으세요. 네. 자, 우리 촬영하시는 분들은 촬영할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숨 걸고 촬영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기회는 한 번이니까.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숨 걸고. 찰나니까. 왜냐면 내가 돈을 받고 어디 촬영을 갔어.
이거 행사 촬영해 주세요. 갔는데 그 기자들이 많아가지고 나 못 찍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기자를 제치든가 하여튼 자기 영상을 만들어야 돼. 자기 영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촬영해 주면 돼요. 포즈랑 이런 거는 좋아요. 강사같이. 하현태 감독님 한번 보세요. 하헌태. 네, 헌입니다. 네, 제가 잘못 읽었어요. 우리 감독님도 제가 안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찍으신 거예요. 제 취지는 네. 이태영 감독님이 아까 말씀할 때 그 교수로서 앞에 강사로서 하니까 이분이 네. 이 사진과 네. 이 앞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네네. 필요하다. 예, 그래서 네. 이쪽으로 만약에 그 모델을 이쪽으로 하면 저 네. 사진 때문에 가려도 되는데. 그래서 제 취지는 그래서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진에 잘 됐다 못 됐다 정답은 사실 없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의도로 만들었다면 그게 정답이에요.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요 감독이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어서 이게 가려도 되는데 이렇게 찍는 거는 좀 아니다. 그래서 뒤에 배경은 무시하는 거예요. 뒤에 배경은 아무리 좋은 배경이 있다 그래도 인물 사진. 인물, 나를 멋있게 찍어달라고 주문을 했기 때문에 찍어주시면 돼요. 이것도 여기가 지금 환해가지고 여기가 좀 어두운 거거든요. 여기가 환해가지고 노출이. 머릿속에 네. 그러니까 이제 노출 맞추는 건 아직 안 배웠단 말이에요. 노출도 마찬가지로 보다가 노출이 지금 전체 이제 평균 노출을 맞춰서 얘가 해준 거란 말이에요. 환하다고 생각해서 여기를 누르면 노출이 바뀌어요. 이 노출로 맞춰져요. 오늘 이제 나중에 또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때 만약에 손으로 고개를 터치하면 고개 좀 환해질까요? 네, 환해져요. 그러니까 옛날 필름 카메라는 현상소 가서 인화해가지고 와야 까만 건지 환한 건지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누르는 대로 바뀌니까. 유 감독님은 어느 분이세요? 네. 유 감독님도 잘 찍으셨어요. 제가 키가 작긴 작지만 이거는 더 작게 나온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여기가 공간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여기를 잘라내면은 헤드룸이 너무 많아요.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걸렸잖아요. 이건 안 나와도 되는 손이거든요. 요거를 꼭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사람까지 다 나오게 찍어야 돼. 요만큼만 나오는 것보다는 사람이 다 나오게. 아니면 잘라내고. 요 천장은 불필요하거든요. 이런 거는. 여기는 이렇게 과감하게 잘라내면 돼요. 한쪽 귀 안 나오게 잘 찍힌 거예요. 포즈나 뭐 서 있는 위치나 이런 거는 좋은데 공간 처리가 조금 그래서 아쉬워. 선생님 이렇게 잘 찍어요. 뭐 강의하는 사진 말고 그냥 인물 사진 찍을 때도 한쪽 귀는 안 나오게. 약간 네네.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오늘 집에 가가지고 그 모델들, 배우들, 영화 배우들 사진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두 귀가 다 있나? 두 귀가 다 있는 거는 한 100명 중에 한 2명 있고 90명은 없어요. 한쪽 귀가. 그리고 이제 앵글을 어디서 찍어야 예쁘게 나오고 아름답게 나오고 멋있게 나오는지 위치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런 것도 좀 알려드립니다. 요거는 노출은 기가 막히게 맞춰줬어요. 여기에 환해졌잖아. 아까 다른 사람들 거하고는 다르죠. 이것도 요렇게 잘라내면 스프레이 좀 만들어. 이거는 내지만 트리밍 한다 그러면 요런 정도. 바라보는 쪽으로 공간을 많이 한쪽 귀 안 나오게 손 포즈도 강사같이
수직은 조금 안 맞았죠. 그죠? 수직. 이게. 그래서 사진 찍을 때 기둥이 있다든가 뭐 난간이 있다든가 뭐 천장이 있다든가 이런 거가 눈에 보일 때는 잘 찍으셔야 돼요. 조심해서. 근데 실제 사진은 이제 여기 좀 기둥이 있긴 한데 실제 그 우리가 트리밍을 좀 더 해본다 그러면 사진이 이렇게 찍힌 것보다 약간 이렇게 찍힌 게 훨씬 역동적으로 보여요. 사실은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찍는 게 훨씬 역동적이긴 해요. 그때는 배경이 없을 때는 카메라를 이렇게 놔도 돼요. 이렇게 놓든가 이렇게 놔도 돼요. 배경이 없을 때. 근데 이건 배경이 있잖아요, 이게. 뒤에가 보이니까 이제 이게 수직과 수평이 삐딱해 보이는 게 없을 때, 아무 배경이 없을 때 밖에서 뭐 나무가 있다든가 나무는 삐딱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 데서는 관계 없는데 실내에서 수직과 수평이 다 보이는 공간에서는 절대 삐딱하게 찍지 마시라. 김나래 감독님은 어느 분이세요? 네. 자, 이제 앞으로 카메라는요 4:3으로 찍지 말고요 16:9로 촬영을 하세요. 16:9. 이건 4:3 사이즈거든요. 자기 스마트폰에 보면은 16:9라고 이렇게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감독님 같은 경우는 4:3으로 돼 있을 거예요. 왜 16:9로 찍으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는 TV나 유튜브나 이런 게 다 16:9예요. 사이즈가. 4:3으로 하면 잘려요. 그래서 정확한 사이즈를 놓고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16:9로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거의 정중앙에 있죠. 사람이. 이쪽에 공간이 많이 되니까 여기를 자르시면 돼요.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이렇게 키워주면. 여기도 얼굴은 너무 옆면이에요. 프로필이에요. 약간 4분의 3 정도가 보일 수 있게. 얼굴은 안 흔들렸죠. 내가 요때 가만히 있었나 봐요. 손도 안 흔들렸어요. 여기서 손이 흔들렸죠. 손이. 일부러 이렇게도 촬영해요. 역동적인 움직임이 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샷다 속도를 느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해요. 자동차가 지나갈 때 자동차를 이렇게 스피드 있게 지나가는 것 같이 보이려면 샷다 속도를 일부러 느리게 해서 촬영할 때 카메라가 차를 쫓아가면서 샷다를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뿌연 게 차 뒤쪽으로 뿌연 게 이렇게 보여. 배경이. 차는 정확하게 찍혔는데 배경이 흐리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이. 그런 의도를 찍을 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샷다 속도가 느려서 그래요. 자동으로 찍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것도 여기까지 선명하게 난 해고 싶다. 자동으로 찍지 말고 수동으로 해서 샷다 속도를 125분의 1초 이상이 되게 나오게 촬영을 해주셔야 돼요. 이 정도로 나온 거는 30분의 1초나 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피사체를 만나는 순간 여행자의 호기심은 인문학 다큐를 만든다. 제가 대학에서 애들 가르칠 때 썼던 말인데 굉장히 화려하죠. 자, 아프리카는 얼굴은 새카맣지만 이네들의 그 색감이나 이런 거는 지금 그런 밀라노 뭐 패션이라든가 유럽, 영국 이런 패션 이런 데서 얘네들의 지금 컬러라든가 디자인을 모방을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그럼 얘네들은 뭐 이런 디자인을 배워서 하는 거 아니거든. 자기네 그냥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거예요. 이게 컬러풀인데 가면놀이 하는 거예요. 장대 같은 나무 이렇게 사다리 같은 거 타고 이렇게 막 껑충껑충 춤추는 건데 좀 탈이 우리나라 탈하고 좀 다르죠. 이게 말리라는 나라예요. 말리 도곤족이라고 있어요. 말리에 가면 도곤족. 바위 틈에서 살아. 외세 침입을 많이 받아가지고 얘네들이 땅에서 못 살고 바위 절벽에다가 이렇게 구멍 뚫어놓고 거기서 살아. 지금은 이제 이건 괴롭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땅바닥에서 살아요. 노예도 잡아가. 예. 노예도 잡아가 버렸을 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땅바닥에 사는데 굉장히 아주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에요. 그분들이. 자, 혁신으로 기존에 배우던 틀을 바꾼다. 우리는 그동안은 아날로그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이제 촬영도 하고 뭐 동영상도 찍고 사진 찍고 이랬단 말인데 지금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서 옛날 사고방식은 이제 버리셔야 돼.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영화를 만들잖아요. 박찬욱 감독이 얼마 전에 일장춘몽이라는 영화를 스마트폰으로 만들어서 발표했죠. 뭐 베를린 영화제 이런 데 가서 또 상도 받고 스마트폰 영화로 만들고 저도 스마트폰 영화로 만들어서 작년에 스마트폰 장애인들 데리고 스마트폰 영화제를 해가지고요. 밀라노 아니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 영화제에 10분짜리 초청작으로 갔다 왔어요. 저는 못 갔지만 작품만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만 그렇게 스마트폰 가지고도 된다는 거예요. 영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카메라가 없어서 못해, 편집기가 없어서 못해.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통하지가 않는 거야. 이제 다 감독이네요. 너 다 가지고 있잖아. 카메라 가지고 있고 편집기 가지고 있고 응? 방송국 카메라는 촬영밖에 안 돼요. 수억이 되는 카메라가.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촬영되지, 편집되지, 유튜브 업로드 되지, SNS가 다 돼서 전 세계 사람하고 동시에 소통이 되잖아요. 이게 어마무시한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이걸 만들어 놓고 죽은 게 참 한대일 거야. 이 사람은 이게 이 정도까지는 아마 생각을 못 했을 거야. 세상이 스마트폰 하나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는 기존의 생각을 이제 버리고 스마트폰 가지고는 모든 게 다 된다. 여러분들이 이게 잘 안 되는데 그런 거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배워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어디 가서 물어봐요? 유튜브에 가서 출연료라는 거. 유튜브가 아니에요. 유튜브 네이버가 알려줘요. 거기 가면 다 나와. 네, 유튜브에서 웬만한 건 유튜브 네이버에서 다 나와. 요즘 초등학생 숙제를 다 네이버에서, 옛날엔 네이버에서 했는데 지금 다 동영상 채널에서 한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리고 예전에 제가 아프리카 해가지고 KBS에서 갔던 말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남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까지 갔거든요. 이거 이제 CF 장면이에요. 낙타가 지나가는데 차는 안 다녀요. 이런 데는. 차 빠지게. 요걸 촬영하기 위해서 좀 모래가 좀 단단한 데 가서 이 상인을 사가지고 낙타 이 몰입구를 사가지고 촬영한 거예요. 이 차는 진짜예요. 우리가 120일 하면서 먹고 자고 뭐 이런 식량이랑 뭐 요거 하나가 테이프예요. 테이프. 방송국 녹화 테이프예요. 요거 하나가. 그렇게 많아. 지금은 손톱만한 칩 몇 개만 가져가면 돼요. 옛날에는 박스로 가져갔어. 그럼 이걸 또 가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 잊어버리면 참 난감하지 못한데. 난감하죠. 그래서 우리는 도시 갈 때마다 대사관에 들러. 그럼 대사관에 가면 이제 이거를 외교 행랑으로 파우처로 이렇게 한국으로 보내요. 그럼 잊어버리지 않잖아. 지금은 칩이니까 잊어버릴 필요도 없고 뭐 몇 개만 가지고 다녀도 되고 또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방송을 그냥 바로 전송해버려. 지금 뉴스 기자들이 현장에서 취재해가지고 방송국에 와서 방송에 나가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편집해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기자가 편집해서. 만약 현장에서 할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방송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차 안에서 편집해가지고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생방송이 돼. 예전에 생방송을 하려면 중계차가 아니요 생방송 SEG 차가 가야 돼요. 보셨죠? 이렇게 뭐 야구 중계장 같은 거 막 엄청 큰 박스카 같은 것들이 막 2대 3대 막 접시 안테나 큰 거 그냥 매달아 놓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그런 차가 움직여야 생중계를 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도 봤지만 이렇게 올림픽이나 뭐 마라톤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 뒤에다가 배낭 하나 지고 촬영하는 거 보셨죠? 그게 바로 생방송 되잖아. 헬기에서 막 촬영하고 있는 게 바로 생방송으로 나가잖아요. 이게가 이제 커지지 않은 거야. 그럼 이것만 해줬어요. 배낭에다 지고 갈 정도로 된 거야.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지금 저기 낙타 사람은 길어 보이거든요. 네. 그럼 밑에서 찍은 거예요? 그렇죠. 로우 앵글이죠. 거기까지 봤어. 네. 사람을 우리가 이제 친구들이 그러잖아. 야, 나 다리 좀 길게 찍어줘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함께 밑에서 위로 찍어줘야 다리가 길어 보여요. 그리고 광각 렌즈로 찍어야 돼요. 스마트폰에는 광각 표준 망원이 있어요. 그걸 망원으로 놓고 그냥 밑에서 찍으면 허당이고 광각으로 놓고 밑에서 찍으면 다리가 롱다리 같이 보여. 스마트폰에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누르는 거 있잖아요. 렌즈. 네네. 3개 있죠, 보통. 네네. 2개 있는 사람도 있고 3개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네. 맨 밑에 거. 요거요. 네. 네네. 그 렌즈의 맨 밑에 거를 촬영할 때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나뭇잎 모양, 뭐 나뭇잎 2개, 나뭇잎 3개 뭐 이런 거 나오죠. 그것도 못 봤죠. 네, 그래서 차츰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렌즈를 광각 렌즈로 촬영해야 다리가 길게 나온다. 그리고 좁은 공간을 찍을 때 광각 렌즈로 찍어야 넓게 나온다. 영상 제작은 이제 전문가들의 영역이 아니다. 촬영과 편집하는 도구는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잘 찍으셨네요.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자,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제가 아프리카 오래 여행을 하다 보니까 까맣게 안 보여요. 흑인들이 그냥 우리보다 약간 어두운 정도로 보여요. 까맣게 안 보여. 까만 것도 오래 보면요, 우리 눈이 거기에 이렇게 동화가 돼가지고 그냥 황색보단 조금 어둡다 이런 정도. 아주 연탄같이 까만 애들도 있어요. 연탄같이 까만 애들도 있는데 요건 이제 좀 약간 혼혈 같아요. 혼혈 같은데. 자, 이 여자가 아름답게 보이는 건 이 배경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는 망원 렌즈로 촬영해야 이렇게 찍혀요. 망원 렌즈. 이 배경을 죽이는 거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배경을 죽이면 인물 사진은 인물 사진은 대체적으로 다 망원 렌즈로 찍어요. 그럼 여러분들 카메라에 광각 표준 망원 있잖아요. 그럼 인물 찍을 때는 망원에다 놓고 찍으면 돼요. 망원에다. 그럼 망원에다 놓고 찍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흔들려 사진이. 그러니까 내가 잘 잡고 찍어야 돼.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뭐 삼각대 놓고 찍는다든가 아니면 샷다 속도를 빨리 아까 같이 30분의 1초로 찍으면 흔들려서 못 쓰고 125분의 1초 이상 놓고 찍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찍어야 돼요. 뭐 ISO를 높인다든가 뭐 제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 아직은 이제 잘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나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자꾸 몇 번 들으면 이제 나중에 알게 돼요. 우리가 바람비에 옷 젖는다고 내가 하는 말이 똑같은 말 매일 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야. 자, 이제는 이미지를 소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감각적인 활동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촬영하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은 여러분들은 남이 만들어 놓은 유튜브 보고, 남이 만들어 놓은 사진 보고 감상만 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행을 얼마나 잘 다녀요, 그죠? 해외여행도 마음껏 가. 우리 동네에 시간이 없어서 못 가지, 뭐 돈이 없어서 못 가나요? 이렇게 마음껏 여행을 할 수 있잖아. 여행의 백미가 뭐예요? 기록이에요, 기록. 사진으로 남긴다든가, 글로 남긴다든가, 뭐 동영상으로 남긴다든가, 하여튼 기록. 그런 기록을 이제 저한테 배우는 거예요. 이번에 이디오피아인데요. 요거는 내가 찍은 거예요. 이디오피아인데, 지금도 얘는 이제 수수라고 그러는데, 푸시쿠시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돌로, 우리는 맷돌로 이렇게 돌리잖아요. 얘는 그냥 여기다 이렇게 가루해, 이 가루. 이 가루가 아니라 이 수수를 여기다 놓고 넓은 돌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밀가루를 만들어요. 우리도 저 맷돌에도 돌 안 들어가는 거죠? 돌가루 들어가네요. 안 들어가죠. 네, 아마 여기도 그럴 거예요.
돌로 이게 돌이고 이 위에가 돌인데 이렇게 미는데 난 돌가루도 같이 먹나? 바닥을 일부러 이제 울퉁불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밑에 돌 가루가 세 기능만 하겠죠. 그렇죠. 분쇄 기능만 해. 내 돌로 돌가루까지. 저거 다 그렇게 돼. 네, 돌가루까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죽 이 장식 보세요. 멀리 엄청 화려해. 굉장히 화려하죠. 네. 이게 관광 상품이 아니고 그냥 일상이에요. 얘네들 일상을 이렇게 하고 다녀요. 뭐 귀걸이 이 자물쇠 있잖아요. 우리 자물쇠 그것도 목걸이 같이 해고 다녀요. 그러니까 뭔가를 걸쳐야 되는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물쇠를 거기다 발로 내려놓는다. 영상 사진 찍는 콘텐츠 제작자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변신한 거죠. 오늘부로 여러분들은 이제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제작자, 감독 입장에서 제작자로 일반인이 아니라 전문가로. 이런 사막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죠. 그렇죠, 아름답죠. 근데 실제 이제 여기 뭐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막 가면 정말로 삭막해요. 우리가 로렌스인가 뭐 이런 것 같이 올베어 로렌스인가 뭐 그런 것 같이 사막이 막 붉은 사막이 아름답지 않아. 먼지 바람 불고 먼지 불면 이거는 노을에 지금 비춰지고. 그렇죠. 그림자로 찍은 거죠. 낙타를 찍은 게 아니라 네, 그림자.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진 찍을 때는요. 앞으로 사진 찍을 때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바닥을 보세요. 땅바닥. 그동안은 여러분들은 어디를 봤냐면 하늘을 봤어. 해가 어딨지? 이렇게 봐도 뭐 크게 무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는 것도 좋지만 이 땅바닥에 바닥에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가 자기한테 길게 왔을 때 자기한테 그림자가 길게 왔을 때 그때가 촬영 시간이에요. 그림자가 없으면 촬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촬영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영상하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해요. 그림자가 없는 거는 사진이 아니다. 자, 우리가 영상은 빛의 예술이라고 그래요. 빛의 예술은 뭐냐면 그림자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림자가 없는데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지. 그림자가 없는 시간은 언제예요? 정오 하늘의 꼭대기에 바로 있을 때. 그럼 이렇게 내려오면 얼굴에 다크스폴만 생기고 이쁘지기도 않아 얼굴도. 그리고 피사체도 돋보이지도 않고. 피사체를 돋보이게 하려면 바닥에 그림자가 길게 왔을 때 그때 촬영이 지금 오후 시간이네요, 그죠? 그렇죠. 오후 시간이나 이른 이른 아침 시간. 그러니까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에는 보통 지금 한 7시부터 한 10시 사이. 저녁은 지금 같은 계절은 4시부터 6시 사이. 6시도 요즘은 어두워지더라고요. 한 3시부터 뭐 이렇게 해서 5시 사이 그 정도가. 근데 해가 니은 넘어갈 때가 가장 아름다워요. 더 잘 보고 잘 듣고 잘 느끼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이해하고 자신만의 영상 언어를 만든다. 이것도 지금 이제 그 원숭이인데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원숭이에요. 여기는 이 원숭이는 마다가스카르 외에는 없대요. 이 나라에서 원숭이 자체를 해외로 보내질 않는데 아무 동물원에 가도 없어. 마다가스카르 가야만 보는 원숭이에요. 자, 원숭이도 마찬가지예요. 눈의 위치는 항상 요 위치예요. 사람이 됐든 뭐 동물이 됐든 눈의 위치는 항상 3분의 1 지점. 화면 속에 3분의 1 지점. 한쪽 귀는 안 나오게. 한쪽 귀 안 나오게. 눈의 위치 3분의 1 지점.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공간을 많이. 나는 고양이를 되게 예뻐해. 고양이 예뻐한다고 고양이 가운데다 놓고 찍는 게 아니라 고양이도 이렇게 찍으면 돼요.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공간을 많이 둬서 고양이 두 귀가 다 나오지 않게 한쪽 귀만 나오게 자신만의 영상 언어, 동영상 언어를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데 우리가 외국에 가려면 외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사진 촬영도 마찬가지. 사진 촬영도 내가 찍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는 사진을 찍었다면은 그건 사진이 아니라 그냥 기록물이지.
그죠? 누구나 다 찍는 거지. 지금 내가 이 사진을 보고 아 이게 무슨 내용을 전달하려고 그러는지를 알려고 그러면 언어를 배워야 돼요. 이미지 언어, 동영상 언어, 이미지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근데 이미지 언어라고 내가 말을 거창하게 했는데 나 영어도 잘 못했는데 이것까지 어떻게 배워 그러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체계화시켜서 이제 언어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이 앵글은 어떻게 찍어야 되고, 로우 앵글은 어떻게 찍어야 되고, 줌은 어떻게 되고, 펜은 어떻게 되고, 달리는 어떻게 촬영해야 되고, 푸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요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팬닝을 해주세요 그러는데 팬닝이 뭔지 모르면 안 되잖아. 그게 언어인 거예요. 요거는 푸시인을 해주세요. 요거는 틸업을 해주세요. 요거는 틸다운 해주세요. 요거는 무브먼트로 가다가 달리 인해서 뭐 포커스 아웃 해주세요. 이런 말을 했을 때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모르면 안 되잖아. 그냥 외우지 않아도 돼요. 계속 내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못 알아들어도 며칠 지나면 다 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보고, 잘 듣고, 잘 느끼는 거를 자신만의 언어를 만든다. 더 넓은 세계에서 자신만의 가능성을. 자, 다큐멘터리를 하면은, 이게 이제 여행 다큐겠지만, 다큐멘터리를 하면 전 세계를 다 다녀요. 다큐멘터리를 하면. 아니, 여기, 저기, 스페인은 아니고 저기 같아요. 로마 경기장인데 로마가 아니라 이런 경기장은요 어디 가나 있어요. 유럽 쪽에는 네, 로마의 그 지배를 받은 나라는 다 있는데 이게 알제리 같아요. 알제리 있는 경기장. 엄청 덥죠. 사막 나라라. 이렇게 조상들이 이렇게 좋은 걸 만들어 놓은 데는 관광 수입으로 나라가 지탱이 되니까. 여기 돌들이 많이 없잖아요. 이 돌들을 다 떼어다가 뭐 경기장 자기네 지금 종합 운동장 만들고 뭐 병원 만들고 이런 데 썼대요. 얼마나 이렇게 낙후됐으면. 근데 그거를 다 유네스코에라는 데서 다시 돈 들여가지고 재건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보는 것에 이미 친숙해 있다. 여행을 하면서 영화를 만드는 것에 도전해 봅시다. 이 그림은 알제리인데 이 두 개는 경찰차고요. 이거 이제 우리가 타고 온 차 같은데 우리가 타고 오고 두 개 경찰차고 군인차가 또 있어요. 여기는 그 테러가 심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뭐 방송국 취재진들을 다 몰살시켰대. 그래서 우리나라 그 대사관에서 저기 경계 좀 해줘라. 취재팀이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우리를 이제 캄보에 해주는 거예요. 사막을 돌아다니는데 여기서 보름 동안인가 우리가 취재를 했는데 사하라 사막에서 이 사람이 쿠커예요. 드라이버면서 쿠커. 사막을 지나가는데 연료를 안 가져가. 연료를. 자, 사막 가서 밥 해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뜨거우니까 물 있어야 되고 또 뭐 있어야 돼요? 연료가 있어야 되잖아. 이제 뭐 석유가 있든 뭐 나무가 있든 숯이 있든 뭘 가져가야 되잖아. 안 가져가. 열기가 그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 어떻게 했을까요? 돌을 달구려도 무슨 연료가 있어야 되잖아. 그걸 태우려면. 거울 같은 건 아니고. 아주 간단한 건데 주워요 그냥. 연료를 주워. 차 타고 가다가 연료를 주워. 버리고 간 게 아니라 사막이 옛날에 정글이었대요. 제가 그거를 맞구나. 정글이었대. 사막은요 하룻밤 사이에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져요. 바람에.
이게 다 넘어가. 거기 뭐 바닥에 나무들이 막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수천 년 된 거겠죠. 아주 말라가지고 그냥 성냥불만 갖다 대면 그냥 이런 나무도 그냥 붙어. 그런 나무들이 막 보이는 거야. 그럼 운전하고 가다가 주워가지고 하나씩 실어. 너 연료를 안 가져갔더니 가면 다 있대. 진짜로 다 있어요. 그리고 그 가면으로 실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석유 스토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휘발유 넣고 막 해가지고 아니 가스 뭐 이런 거 했을 텐데 친구들은 그런 거 안 쓰고 다 자연에서 다 주워다가 오염은 안 되겠네요. 네, 오염은 안 되겠죠. 자연에서 다 주워다가 이렇게 해요. 이게 사진을 보면 스토리가 있으니까 네. 그죠? 좋네요, 그죠? 저도 이건 이 정도는요. 그래도 황제 여행이에요. 저는 항상 취재 다니면서 이렇게 대접받고 다녀본 적은 없었어요. 경찰이랑 군인이 앞뒤로 캄보해가지고 시내를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같은 느낌이야. 앞에 길 쫙 비켜주고 이런 조그만 차지만 앞뒤로 경찰이랑 군인이 이렇게 캄보해줘서 가면은 그리고 이게 이제 쿠커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사람이 뭐 밥도 해주고 뭐 이렇게 다 해줘요. 한국에서는 제가 뭐 디저트까지 먹으면서 호강하면서 밥을 먹은 적은 별로 없어요. 여기는 문화가 유럽 문화예요. 아프리카 사람이지만 유럽 문화라 밥 먹고 나면 반드시 디저트를 먹어야 돼. 뭐 바나나가 됐던 뭐 포도 뭐 과일 케이크 뭐 이런 케이크는 없어요. 더워가지고 그건 아닌데 과일 종류하고 차, 티 이런 거를 이제 먹으면 바로바로 해줘. 설거지도 안 해. 얘가 다 해니까. 우리끼리 갈 때는 우리도 이제 야외에서 이제 자고 막 이럴 때 그 시베리아 횡단 같은 거 하면은 14톤, 7톤 삼성 트럭을 개조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식당도 만들고 잠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차 안에서 막 하면 우리가 다 설거지 해야지. 근데 돈 주니까 이 사람이 다 해주는 거지. 근데 여기가 이제 알제리 사막인데 사막에 정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갈에 물려 죽은 사람들이 많대요. 네. 막 자다가도 물리잖아요. 에이즈 걸린 사람보다 더 많이 죽는데요. 정갈에 물려서. 근데 우리는 이 사막에서 자야 되는 거야. 이제 왜냐면 그림을 만들어야 되잖아. 아니 사하라 사막 갔다는 사람들이 호텔에서만 자면 안 되잖아. 이제 한국 사람이 봤을 때 사하라 사막에서 잠자는 그걸 보고 싶어 했는데 호텔에 가서 자면 어떻게 해? 호텔에 가서 자는 한이 있어도 사막 그림을 넣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사막에서 안 잔다. 우리 여기 양탄자 깔고 별 보면서 잘 거다. 가이드한테 그랬더니 가이드가 펄펄 뛰는 거야. 자기는 절대 거기서 못 잔대. 정말. 정갈에서 물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검은 정갈이래요. 근데 제가요 정갈을 죽였어. 우리가 그 소가 뒷걸음질에다가 쥐잡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카페트도 아니고 양탄자도 아니고 그냥 펄쩍 주저앉으면서 허리가 아파서 이 손으로 뒤를 이렇게 댔는데 거기에 깔렸어. 정갈이. 걔는 진짜 재수없는 놈이지. 이렇게 물을 이렇게 쏴야 되는, 북침을 쏴야 되는데 걔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팍 해가지고 머릿속에 파묻혀 죽었어요. 정갈이. 그러고 나니까 뭐 이제 식은땀이 나. 진짜 정갈이 있구나. 그리고 다들 보면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근데 샌들은 그 꼬랑내가 엄청나요. 냄새가. 근데 저는 그 이후로는 무서워가지고 샌들을 안 신고 이렇게 등수 하나를 신고 다녔어요. 모래밭 다닐 때 정갈한테 물릴까봐. 근데 물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지만 걔네들이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가이드가 겁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호텔에서 안 자고 우리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 하루만 사막에서 자고 나머지는 다 뭐 호텔에서 자요. 여러분들이 보는 다큐멘터리 막 이런 데 보면 막 장글에서 자고 막 이러잖아요.
하루만 자고 다 하루만 좋아해서 하루만 막 쓰자고 아무리 다 호텔이지 않고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가서 또 얘기하시면 안 된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SBS 그때 그 막 난리 났잖아요. 누가 막 제보하고 무슨 다큐멘터리가 SBS 몇 년 전에 그런 적 있었어요. 저다 뻥이다. 뻥은 아니에요. 사실은 실지는 실지인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게 만드느냐고 연출을 했을 뿐이야. 연출. 아까 그 흑인 여자들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절구질하고. 그러면 그 친구들이 평상시에는 다 옷 벗고 해요. 절구질을. 그러니까 취재팀이 가면 옷을 막 입어. 걔네가 창피해서 입는 게 아니라 옷을 입어야 돈을 받거든. 돈을 줘서 옷을 벗기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벗는 조건으로 돈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시청자들은 아직도 아프리카에 가면 막 기린, 뭐 사자, 뭐 코끼리, 뭐 사람은 다 옷 벗고 다니는 줄 알아. 다 그런 것만 보여주니까. 아마존 가면 다 뭐 빨대 이렇게 뭐 꽂아가 놓고 다니고 뭐 이런 사진 많이 봤잖아요, 그죠? 여자들 막 다 뭐. 근데 이렇게 하기는 해요. 벗고 다니는 건 맞는데 사실은 이제 안 벗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럼 우리가 돈을 줘서 그걸 벗겨서 그림 만드는 거야. 다큐멘터리는 연출을 해야 된다.